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있죠. 자, 통정허위 표시를 좀 정리할 건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래요. 통정허위 표시는 둘이 짜고 하는 거잖아요. 효과는 당연히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통정허위는 무효다라고 하는데, 통정허위 표시는 시험에 나오면 거의 10중 8구 요것이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이 돼요. 사례형으로. 그래서 그 사례형 문제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지금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죠. 이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읽어보면 갑은 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래 A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됩니다. 원래는 채무자. 그럼 당연히 갑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왔으니까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돈을 변제를 못해. 그래서 요걸 그러면 강제집행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그럼 요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채권액을 누구한테? 자, 을이라는 사람하고 짜요. 둘이. 짜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장 매매를 해요. 가장 매매를. 그리고 요 을 앞으로 요렇게 소유권 등기를 해놓습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재산 빼돌리는 거잖아요. 재산을. 그러면 갑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끊고요. 을과 짜고 동그라미 을과 짜고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꾸며 끊어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에 주었다 끊어요. 그런데 을은 자신의 등기 명의된 것을 기화로 해서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나 봐요. 이렇게 병에게 자 매도가 돼서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통정허위 표시에서 가장 뭐랄까요?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과 을이 이렇게 통정을 한 거죠.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지금 이 을에게 넘어가 있는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108조에 따라서 당연히 무효가 돼요. 이게 그러면 짜고서 가장 매매하는 거잖아요. 짜고 가장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게 과연 요게 103조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되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03조가 아니에요. 그럼 103조가 아니라는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누구는요? 요 무효인 등기가 다시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원래 소유자에게 넘어가야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주라 이런 의미를 해요. 부당이득 반환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팔아버린 거잖아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그리고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병은 만약에 얘가 선이에요. 선이라는 건 을과의 매매 계약 사실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몰라요. 모르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사갖고 온 거죠. 그러면 갑은 이 선의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이거 무효다 하고 주장할 수 없어요. 거꾸로 병이란 사람이 악의자일 수 있죠. 그럼 악의일 때는 얘가 무효를 주장해서 권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3자는 선의이면 보호를 받고 악의이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논리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얘가 악의이더라도 어차피 소유권을 가져오면 요 A란 채권자가 이걸 잡아먹을 거예요. 그럼 이 갑은 채무자는 아예 누가 있으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놔둔다 하고 내비둬 버릴 수 있다고. 그럼 누가요? 이 A란 사람이 톡타겠죠? 그러면 A가 누구를? 채무자 갑을 이렇게 대위해서 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채권자 대의권 행사가 가능해요. 채권자 대의권이. 자, 거꾸로 갑이란 사람의 유일한 재산을 을에게 빼돌리는 거잖아요. 매매 계약을. 그때 채권자는 요 매매 계약, 가장 매매지만 이걸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앞으로 종종 통정을 많이 볼 건데 얘 3자가 가장 문제예요. 이 3자가. 자, 이 3자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건 꼭 암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3자는 선이이면 되는데요. 선이이면 된다. 선이이면 선이이면 되고 이 사람은 무과실 있죠. 무과실. 예, 무과실은 안 따져요.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제3자는 선이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선의로 추정을 받아요.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악인지 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뭘로? 선의로 추정을 한다. 그럼 선의로 추정을 한다는 것은 누가 얘가 악이라는 거, 얘가 악이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되냐? 요 악인은 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그럼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갑이 되겠죠? 그럼 악의를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서 악의자를 만들어 놓고 등기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근데 스스로 선이라는 사람은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나 선이에요 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선이라는 것을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병이란 사람이 선이이어요. 선이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과 을 사이가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통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뒤늦게 한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선인 3자도 그럼 원래 선인 3자는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선인 3자도 뭘 한다는 거야? 무효를 스스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계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다시 봐볼까요? 자, 1번 지문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에 자, 갑과 여기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무효 이건 옳은 거죠. 2번에 갑은 동그라미 을에게 부당이득 동그라미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다 요걸 하나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거요. 자, 통정 가장행위는 103조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가 103조에 해당이 돼서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돼 버리면 반환 청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병 동그라미 병인 3자죠. 병 명의의 등기는 병이 선이 동그라미 선인 경우에 뭐가 돼요? 유효다 동그라미 병이 선이면 유효가 돼요. 선이이면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병이 악이래요. 얘가 병이 악이자죠. 그럼 병이 악이 동그라미 악일 경우에는 가장 매매 당사자인 갑도 병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매매 당사자인 갑도 병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얘가 악이면 갑은 이걸 청구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은. 자, 4번에 그래서 다시 읽으면 병이 악일 경우에
가장매매 당사자인 갑도 병에게, 악의자 병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에 병이 선의 동그라미, 선의로 매수하였더라도, 선의죠. 선의로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가장매매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끊어요. 가장매매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병이 선의에 선의. 선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자죠. 근데 선의 삼자도 스스로죠. 스스로 뭘 주장할 수 있다? 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너희들 무효잖아 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번에 병이 동그라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동그라미, 스스로 동그라미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는 가만히 있어도 선의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 선입니다 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 사람이 악이란 걸 누가 입증해요? 갑, 즉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3자 병, 당신은 악이잖아요 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선의 3자가 스스로 무효를, 악의를, 자기가 선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7번에 병이 동그라미요.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선의 동그라미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의이면 보호를 받지 무과실까지 요구되진 않아요. 그래서 비통착사강은 선의이면 돼요. 3자는 무조건 선이면 되고 과실이 있느냐 과실이 없느냐 요건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8번에 병이 선이 동그라미 쳐요. 병이 선인 경우에는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 그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정의, 악의자, 전득자가 악의자이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을 합니다. 즉, 이 친구가 병이 뭐 했다는가? 이 병이 선이었어요. 그럼 선이이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근데 뒤에 누가 나온 거야? 정. 근데 이 정이 누구라는 거야? 악의자다. 그럼 앞에 사람이 선이이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사람은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아요. 이걸 엄폐물 법칙이라 그래요. 다시 만약에 자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잖아요. 그럼 통정 둘이는 여기는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니까 얘는 뭐예요? 선악을 따져야 되죠. 그러면 얘가 선이이라면 요 밑에 있는 정은 악의자이더라도 얘가 선이니까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 악의자이더라도 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선의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병이란 사람이 악의자였어요. 그럼 병이 악이라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가 다시 판 거죠 정한테. 그럼 이 정은 어떻게 돼요?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악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이 선이면 뒤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고 앞에 사람이 악의이면 뒤에 있는 사람은 선악을 따져야 돼요. 요게 소유권을 취득 못했기 때문에 병이. 그럼 정은 선이면 취득하고 악이면 취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요 사례, 프린트물 요 사례 있잖아요. 요 사례는 전체가 시험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이 정도의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잘 그려놓으면 좋은데 A란 사람의 채권자가 갑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짜고 통정하여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와도 얘는 유효 무효. 단 이 무효는 103조 위반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그럼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는 거죠. 근데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을이 이걸 팔아버린 거죠. 이 3자에게. 그럼 3자가 뭐이면 선의이면 보호를 받고
악이이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만약에 악이일 때 갑은 이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안 한다면 누가?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해서 이걸 말소 청구하거나 가장매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럼 이때 3자는 아주 중요해요. 이 3자가 선의이면 보호를 받고 악의이면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때 이 3자 선의는 뭐라고요? 선의이면 족하지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거. 선의이면 보호를 받고요. 과실이 있어도 선의이면 보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 선의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 선의요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럼 누가 입증해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의 3자이더라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통정어의 표시는 이 그림이 가장 메인급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모르면 문제를 풀어내는데 상당히 난해성이 좀 있으니까 꼭 그림을 여러 번 그려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오면 우리가 착오하고 그 다음에 사기강박 있죠? 요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리 파트 있죠? 예, 그걸 정리하자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